연기만 하지 않았으면 원래 항암 치료를 받아서 지금 치료받고 있을 환자가 재발해서 다시 처음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도 있고요. 이 의료진들이 전부 다 중증 환자에 집중돼 있고 특히 희귀 질환에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당장 치료 안 하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사망할 정도는 아닌 소위 병원을 좀 옮기도 되는, 하지만 상급적으로 다녀야 될 환자들, 이 환자들이 검사가 딜레이 되고요. 그리고 시술도 딜레이 되고, 이런 환자들은 기다리다가 다른 병원도 옮기고, 의료계에서 이 중등도 피해 이야기하면 아무런 병명도 이야기 안 하고, 이런 환자 중에서 또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가 없겠냐고 있거든요. 무기한의로 휴진하면 환자 다 죽거든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중증 환자들이 왜 상급종합병원에 가냐? 협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내가 비록 예를 들면 뭐 백혈병 치료한다 하더라도 백혈병이 합병증이 발생하면 안과도 갈 수 있고 감염내과도 갈 수 있고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협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협진할 수 있는 의사들이 지금 다 휴진을 한 상태잖아요. 제도 접촉하기 힘들고, 지금 현재 그 환자들 중에서 일단 신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사가 꼭 필요한데, 그 검사가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근데 그 검사를 지금 전공의가 현재 없어서, 그리고 협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환자가 재발하고 그 생명 위독한 일이 발생했죠.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형사 고소하죠.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냐, 형사 고소하게 되면 피해를 누가 보냐? 떠난 전공의는 피해를 하나도 안 봐요. 남아서 본인을 치료해줬던, 가족을 치료해줬던 의사가 지금 피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저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도에 갑상선암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이제 수술하고 지금도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암 중에서 제일 중한 암이라는 백혈병이었고, 저는 암 중에 제일 약한 암, 이제 갑상선암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질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나 아니면 그 요구들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해서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아요. 연기만 하지 않았으면 원래 항암 치료를 받아서 지금 치료받고 있을 환자가 재발해서 다시 처음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도 있고요. 지금 치료가 잘 안 된 분도 계세요. 저도 알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환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그 울분을 토해낼 거라 생각해요. 그거 의료계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발한 거 누가 봐도 지금 치료받고 있으니까 의사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대 교수님들이 쉽게 무기한 휴진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신규 환자를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아예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 환자들 중에서는 병원에서 진단받자마자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한 5개월 동안 임상시험이 거의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환자들 그냥 그대로 그냥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이야기하잖아. 환자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필수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응급의료나 그리고 뭐 분만, 그다음에 중환자 같은 특히 중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주고 정부를 압박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 의료계의 대응은 초기에 중증 환자들까지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거였거든요. 저는 그 압박이 전 정부에 압박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환자의 피해, 환자의 불안을 도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환자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국민들도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증하고 중등증, 중간에 그러니까 중증도가 있는 요 그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이 그룹인데, 왜냐? 이 의료진들이 전부 다 중증 환자에 집중돼 있고 특히 희귀 질환에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당장 치료 안 하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사망할 정도는 아닌 소위 병원을 좀 옮기도 되는, 하지만 상급적으로 다녀야 될 환자들이, 이 환자들이 검사가 딜레이 되고요. 그리고 시술도 딜레이 되고, 이런 환자들은 기다리다가 다른 병원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의 2차 병원이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피해죠. 의료계에서 이 중등도 피해 이야기하면 아무런 병명도 이야기 안 하고, 중증 환자 이야기, 응급 환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등도 환자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냐? 어르신들이 많아요. 주로 심장내과,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어르신들 또 신장, 콩팥이 안 좋잖아요. 이런 분들 계속 병원에 가서 치료받든지 아니면 약간 시술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들 우선수리가 밀리죠. 당장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이런 환자 중에서 또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가 없겠냐고 있거든요.
프로스라고 하는 질환, 이게 약간 희소병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환자들 중에서 일단 신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검사가 꼭 필요한데, 그 검사가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근데 그 검사를 지금 전공의가 현재 없어서, 그리고 협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검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절갑한데, 그 검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수술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공의 아니면 다른 의사 선생님이라도 와서 검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의료 공백 사태에 환자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이거는 아산병원에서 못하면 국립암센터에서 아니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렇게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전공의가 9,000명 정도가 의료원장을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피해를 봤어요. 환자가 재발하고 그 생명 위독한 일이 발생했죠.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형사고소하죠.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냐, 형사고소하게 되면 피해를 누가 보냐, 떠난 전공의는 피해를 하나도 안 봐요. 남아서 본인을 치료해줬던, 가족을 치료해줬던 의사가 지금 피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게 너무 모순된 상황, 보통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목소리도 못 내고, 그렇다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환자 의사의 신뢰가 깨지면 환자는 병원을 옮기거든요. 남아서 그 치료를 한다는 건요, 그 의사의 치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전공의 집단 행동에 참여하고 막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의료에 있어가지고 막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냐, 이제 집단 휴진이라는 건 이제 환자에게 의료를 이제 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질환 5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하다고. 무기한으로 휴진하면 환자 다 죽거든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무기한 휴진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응급의료와 중증 의료나 이쪽 환자들은 뭐 희귀질 환자들은 피해보지 않도록 정상 진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약간 말이 안 되는 모순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증 환자들이 왜 상급종합병원에 가냐? 협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리의원도 전문의가 많잖아요. 그걸 혼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내가 비록 예를 들면 뭐 백혈병 치료한다 하더라도 백혈병 합병증이 발생하면 안과도 갈 수 있고 감염내과도 갈 수 있고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협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협진할 수 있는 의사들이 지금 다 휴진을 한 상태잖아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고, 그리고 현재 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도 환자는 사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공의가 지금 한 9,000명이 빠진 상태에, 그리고 약간 집단 휴진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환자는 사고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그 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대 교수님들이 무기한 휴진을 할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 아마 집단 휴진 형태로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이제 이런 걸 할 거라 생각되지, 의대 교수들이 환자들이 한테 비난받죠. 그 실망도 갖고 있죠. 그리고 실제 환자들이 교수님 집단 휴진 하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시는 거죠. 그게 의사라고 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약간 동업자 마인드, 예비 의사 휴학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공의도 지금 떠나 있는 상황에 뭐 의대 교수들이 스승으로서 굉장히 큰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아무리 의료계에서 중증 환자, 응급 환자들 철저하게 하겠다지만 그래서 분명히 피해보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책임 못 지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기본으로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같은 적어도 필수 의료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집단 행동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재발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거 핵심이에요. 2020년에 그때도 전공의가 집단 행동했거든요. 그때도 응급실 중환자실도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요구해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을 발의했었어요. 근데 4년 동안 심의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폐기됐죠. 만약 그 법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파국이 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의료 공백 사태로 국민들이 피해봤잖아요. 아무런 잘못 없는 국민들이 피해봤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정부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다?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우리가 7월 4일 집회하거든요. 집회하는 게 의료계 집단 휴진 때문에 집회하는 거 맞아요. 근데 국회 왜 법 안 만들었어? 정부 왜 재정 투입 안 했어? 이것도 같이 이야기할 거거든요. 지금은 전공의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필수 의료, 지역으로 살리는 게 의사를 위해 살리는 거라고요? 일부 맞아요. 의사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맞는데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지금 의료 공백 사태로 지난 5개월 동안 환자 관련 이슈가 다 그냥 묻혀가지고요. 환자적 이슈는 이슈가 안 돼요. 자칫하면 의료계의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자칫하면 모든 국민들의 반발이거든요. 의료사고처벌특례법은 14만 명의 의사를 위한 법이에요.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경고. 기피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이 의사, 특히 전공의들이 이 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는 오케이. 저희들은 논의도 할 수 있고, 특히 불가항력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부담 완화시키는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의사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명백한 의료 과실이 있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환자가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했으니까 보험회사하고 이야기하세요 하고 끝이에요. 끝.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었다고, 과실이었다고 보험만 가입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거든요. 설명 안 해도 괜찮고 사과 안 해도 괜찮아요. 이 국민들이 알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의대 정원 때문에 이슈가 좀 덜 된 상황이에요. 저희 환자들연합회에서는 전공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 우리가 전공의에게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전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비난도 있었고, 상처가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극적으로 필수 의료에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노력할 거고, 저는 그거 보고, 필수 의료 하고 싶었던 사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저는 필수 의료를 하겠다는 그 마음은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정말 정부가 재정 투입하는지 이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지 법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걸 하는지 보고 이 정도면 신뢰가 가면 그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라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중증 환자 특히 응급 환자뿐만 이 많은 환자를 위해서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안 버렸으면 좋겠거든요. 조금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